오늘 설명에는 부득이하게 코로나 지금 이제 확산 상황 때문에 이게 줌 설명회를 준비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일단 중등과학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중등과학에 대한 부분의 학습을 갖다가 하고 있거나 우리가 또 시키실 그 부분에서 궁금증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풀어드리고자 해서 준비한 설명회입니다. 근데 오늘 들어보시면서 이제 그냥 들어보고 끝내겠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학년이 지금 3학년이든 4학년이든 5학년이든 6학년이든 내 아이의 중등과학을 우리가 적어도 심화까지 해서 2번 이상 반복을 언제까지 시킬 건지 꼭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이 중등과학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져져야만 실제적으로 고등과학에 대한 부분들을 매우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중등과학에 대한 부분에 갖다가 수학 겉핥기식으로 공부하지 않도록 꼭 그 어머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부제인데요. 오늘의 부제는 1년 기본에서 심화까지 중등과학 끝내기입니다. 자, 근데 기본에서 심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끝낼 수 있느냐? 그거는 2015년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2015년도 교육과정에서는 실제적으로 2009년의 교육과정과는 좀 다르게 이게 내용들이 많이 덜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빠져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채워주는 역할들을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근데 이 빠진 내용들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갖다가 안 하고 넘어가기에는 이게 약간 고민을 갖다가 해야 되는 상황? 근데 그 고민이 아니라 가르치다 보면 이거를 안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중등과학 교과를 열어보면 초등교과하고 똑같이 알아보자 수행효과에 관계되어진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갖다가 하지 않으면 중등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너무 쉽게 접근했다가 오히려 과학에 대한 흥미나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친구들이 많죠. 어머님, 수학 포기자는 저희가 보통 고등학교 때 가서 우리 나오지만 과학 포기자라고 하는 거는 중학교 2학년부터 쏟아져 나옵니다. 특히 중학교 2학년 때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서 전기단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용해도에 들어가게 되면 과학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학교 3학년에 같은 그래프의 개념이 들어가는 이슬점이 들어가면 또 아이들이 또 손을 놓게 돼요. 자,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손을 놓는 이유는 그 앞단에 배워야 될 개념 원리 부분을 배우지 않고 저희가 충치 먹으면 충치 먹은 이거 이빨이 그냥 빠져있는 상태로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상태로 하다 보니 뭔가 이 배운 것들을 갖다가 참 맛있게 소화할 수가 없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등과학을 공부할 때는 말이죠, 항상 기본과 심화를 더해서 한꺼번에 같이 공부를 갖다가 해주는 형태를 취해 주어야 이 과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중등과학은 참 가볍게 그리고 재밌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중등과학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성하고 목적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좀 압축시켜 보았습니다. 중등과학 공부 왜 시킬까? 그 다음에 왜 할까? 이렇게 고민을 갖다가 해보면 사실 이 부분에서 영재교육원이라고 하는 내용 빠질 수가 없죠. 단 여기서의 영재교육원은 교육청 영재교육원이 아니고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입니다. 자, 그리고 특목고 입시에서 이 중등과학 언제 하는가가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비교과 대회도 물론 과학에 대한 지식이 없이 참여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확장적인 사고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친구들은 과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선행을 반드시 한 친구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과학에서 이 필요성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절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어머님의 자녀가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부분만 공부해가지고 전교 1등에서 원하는 목적을 갖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세대는 이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교 1등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필요로 하는 비교과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로 하는 목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성 없는 공부는 수학이든 과학이든 국어든 마찬가지로 절대 어떠한 만족스러운 결과를 갖다가 자녀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성과 필요성은 매우 중요하다. 어머님들이 지금 내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런 목적성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필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어머님 그거는 지금의 당장이 아니어도 내년을 위해서, 내후년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그것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해서 아이의 방향을 잡아주셔야 되는 게 어머님, 아버님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성, 필요성이 없다면 중등과학을 굳이 지금 시키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나중에 어디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느냐? 중학교 1학년 넘어가는 중학교 2학년의 첫 단추에서 후회 막심인 거죠. 어제 아이들이 선생님 저 진짜 큰일 났어요. 근데 너무나 짜릿해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서일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2학기가 모든 과목이 다 서술형이래요. 근데 과학도 서술형이잖아요. 근데 이 과학의 서술형은 키워드를 갖다가 못 찾으면 서술형 문항에서 감점을 당합니다. 그럼 국어를 잘해야 되느냐? 아니죠. 중등까지는 국어를 갖다가 해결해 주는 것도, 수학을 끌어당겨 주는 것도, 모든 과목이 있어도 영어도 마찬가지. 영어의 주제 컨셉 57가지는 전부 다 과학의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아이들의 언어의 다양성을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이걸 확장시켜주는 것이 과학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 1학년 때 중등과학을 갖다가 접근하게 되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한다라고 하는 거는 학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그래도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언어에 대한 어휘력 자체가 높아져서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좀 쉬운 것 뿐이지, 그거에 대한 부분이 이상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언어에 대한 다양성과 어휘력과 수학을 끌어주는 힘을 주기 위해서라도 중등과학은 미리 하는 게 좋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등과학을 공부해서 영재교육원에 도전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각 학년에서 어떤 준비들을 하면 좋은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고, 제 수강생애들이 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초등학교 4학년 때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목적이 100%예요. 뭐냐면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그것도 서울고대 영재교육원에 입학하고 싶은 꿈이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들 일찍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때는 사실은 영재교육원을 권하고 싶진 않아요. 왜? 1년을 다니면서 이 부분에 체력 소모, 시간 소모를 하는 것보다 저는 중등 영재교육원을 갈 거를 저는 권장합니다. 그러면 5학년 때 못다한 중등과학 공부를 하고요, 6학년 때 내가 조금 더 욕심이 나면 고등과학에 도전을 해보면서 중등 영재교육원을 준비하는 게 훨씬 좋죠. 어머님들이 아셔야 될 거는 중등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에 서울대나 연대나 이런 부분들이 시간 낭비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왜 잘하는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극구 서울대하고 연대를 갖다가 그렇게 선택해서 보내려고 하는 걸까요? 그거는 어머님들 여기서 내가 관심이 없다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걸 왜 하고들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부모님 스스로가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미리 그걸 갖다가 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갖다가 겪어볼 수 있는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에 도전을 하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의 자녀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잘하든 못하든 간에 중등 영재교육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이슈로 삼아서 도전을 해보면 좋겠고요. 사실 영재교육원 출신자들이 대부분들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교육청 영재교육원이 아닙니다. 교육청 영재교육원 중등과정은 이제 과학은 없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고하고 한성고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여기 서울영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로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갈 수 있는 인원은 더 좋아졌습니다. 그 대신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은 이게 영재고나 하면 또 나중에 의대 입시를 갖다 하려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핵심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선택에 대한 부분의 과정에 있어서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기 전에 중등과학을 여기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특목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도 중등과학 매우 중요하죠. 왜? 특목고를 준비한다고 해서 고등학교 물리를 하고 고등학교 화학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그거를 갖다가 할 때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을 갖다가 내 스스로가 가져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수업에 진도만 들어와서 수업만 듣고 있으면 뭐예요? 아 이거 할 줄 알아야지. 근데 그걸 하는 힘은 기본적으로 내가 개념 원리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끔 된다. 근데 그게 고등과학 할 때 길러지나요? 초등과학 할 때 길러지나요? 배운 거를 확장하는 시기인 중등과학 할 때 길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영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할 때 일찍 시작하는 애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영재고등학교 준비하는 애들이 자기가 원래 영재고등학교 준비하려고 했나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배우는 개념의 속도가 빠르고 잘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도전한 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5학년 때 고등과학을 하고 있는 친구가 됩니다.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적기에 제대로만 들어가주면 아이의 학습 발달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만약에 이런 목표를 갖다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티는 안 내지만 가지고 계시다면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시기를 앞당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 단위 자사고, 지역 단위 자사고 구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국 단위 자사고인 민사고나 상상고나 그 다음에 그렇죠 용인 외대부고 같은 경우 그 아이들이 가서 공부를 갖다 할 때 문과 쪽 말고요 이과 쪽 대부분들은 영재고 준비하다가 온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영재고 준비하다가 온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과학을 갖다 잘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에 있어 공부를 갖다가 하는 아이들이 그 경쟁력이 있는 부분에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 부분에서 얘네들 스스로들이 다 어디에 그 부분 공부를 갖다가 초점을 맞춰 공부하냐? 바로 영재고를 가지 않더라도 영재고의 진학률을 맞추어서 공부한다가 지금 현재 이 교육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트렌드입니다. 근데 그것이 실패하냐? 아니라는 거죠. 걔네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 부분에서 어머님들이 이 과정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1도 없다면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만약 관심이 있으시다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고등 물리 과정하고 화학 과정에 대한 부분은 한 번은 꼭 봐주세요. 저는 중등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반복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중등까지는 대치 있는 친구들이면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한 번 이 부분에 대한 걸 갖다 듣고 다시 반복해서 듣는 것보다 거기서 고등 과정에 대한 상승 과정을 통해서 그 윗개념으로 밑에 걸 다져주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중등 교육 과정에 대한 이 과학 과목의 시작 시기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비교과로 이제 얘기를 하면 중등과학을 갖다가 해서 비교과를 어떻게 하냐? 당연히 중등과학에 대한 부분을 해야 아이들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심화관에서 무엇인가를 갖다 도전해 볼 수가 있죠. 요새 아이들은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요새 아이들은 내가 뭘 갖다 할 수 있는지 잘 못 찾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정말 잘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말을 떠드는 걸 엄청 잘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기를 죽이는 게 아니고 살려줘야죠. 살려줄 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골라줘야 돼요. 자, 근데 골라줘야 된다? 근데 어떤 걸 고를지 모른다? 어머니, 여기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해야 된다고 할 때 여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다 시켜봐야 되냐면 지금 초등학교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생활교육부에 우리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말이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학생의 생활교육부가 작성이 된단 말이죠. 기록이 안 되니까 상관이 없다. 안 돼도 돼요. 왜? 자기소개서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적을 거고 자기소개서 없어진다고 해도 이거에 대한 경험을 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인터뷰에 가면요.
바닥까지 다 긁어지는데 그 긁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거에 대한 역량이 발휘가 안 될 것 같습니까? 다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을 갖다가 내가 써먹는 트레이닝을 갖다 시키기 위해서라도 중등과학을 반드시 해줘야 한다. 그 중등과학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하면 나중에 이런 대회 못하냐? 못하는 게 아니고요. 하고 싶어도 깊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본인 스스로의 역량을 만들어주기 위해 중등과학을 지금이라도 시키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올해 지금 4월달 중등과학토론대회 왔잖아요. 중등과학토론대회 왔는데 애들이 와, 다른 때하고 정말 어머님 잘해요. 근데 잘하는 이유가 학습이 빨라서 그래요, 어머님. 수업만 해가지고 온 친구들은 사실 과학적인 지식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갖다 쓰고 싶어도 써야 될 방향성을 몰라서 못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공부하고 조금 더 윗과정에 대한 것들을 하는 친구들이 써도 잘 쓴다는 거죠. 경쟁력이 있어요, 확실히.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친구들을. 자, 그리고 여기서 이런 토론대회나 생각을 만들어주는, 도출시키는 부분에서 내가 한 것들을 이렇게 집중 탐구해 줄 수 있는. 근데 집중 탐구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자, 잠깐만요, 어머님. 자, 집중 탐구 시켜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자유탐구는 초등부, 중등부에서 보고서의 전초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페이지를 갖다 적는데 적는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애들 글솜씨로 5페이지는 잘해요. 그 대신 그것들을 갖다가 선생님하고 대화를 갖다가 나누어서 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베이스가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발명을 하고 전람회에 참여를 해보면서 역량치를 갖다 키워가잖아요. 저는 제가 이건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제 제자들이 이런 대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식들을 업그레이드하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중등과학 베이스입니다. 고등과학은 여기서의 선택과목이고 선택사항입니다. 근데 대부분들이 아니라 100% 욕심을 내기 시작해요. 그럼 걔네들이 나중에 초등학교 5학년 때 무엇을 하고 있느냐? 고등과학에 도전해보기 위해서 정말 수학 공부 열심히 하죠. 과학 공부 열심히 하죠. 그리고 모든 매사에 적극적이 됩니다. 그런 아이들을 옆에다가 두고 싶은 게 어머님의 마음 아니세요? 네, 그러려면 중등과학을 제대로 시키셔야죠. 여기 올림피아드 학원에도 중등과학 이제 시키실 때 초등학교 6학년 중1 대상으로 시키실 때는 김희진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시키실 때는 오해원 선생님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중등과학 베이스를 잘해주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머님들이 여기서 고민을 갖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을 소화할 수 있는 선생님들은 융합도 굉장히 잘 되잖아요. 배우다 보면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소화를 갖다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줍니다. 중등과학 2월달에 끝나고요. 이제 중학교에 막 올라온 친구가 지금 현재 이 개요서를 갖다 적었는데 글씨가 좀 깨알 같아서 잘 보이진 않지만 어머님, 첫 번째 개요서에 내용을 갖다가 잡아서 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의 글감을 갖다 이렇게 적는 거는요 진짜 어려워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업을 갖다가 한번 듣고 더 이상 색깔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바뀌지 않도록 수업에 대한 걸 끊어줘야 되는 친구입니다. 자, 이건 여학생이고요. 어머님, 남학생 볼까요? 남학생은 좀 뭔가 좀 다르죠. 글씨부터가 달라요. 글씨가 절대 어머님 이쁘게 안 나와요. 근데 이런 거에 있어서 이 친구는 정말 발전한 겁니다. 왜? 글씨가 지금 제가 적고 있는 글씨 크기만 했어요. 그래서 한 페이지 안에 50자가 채 안 들어가요, 언니.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목적성이 생긴 거예요.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성. 왜? 해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겠더래요. 좀 만만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여유가 생기고 같은 시간인데 여기다가 그래프,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여기다 표출해낸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인 지식 트렌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소화할 때 선생님과 대화를 갖다 하기 위해서라도 과학에 대한 부분의 기본 지식에 대한 베이스는 필요한, 그게 바로 뭐예요? 중등과학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하실 때 이런 베이스들을 나중에 안 하실 건 모르지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실 거라는 거죠.
제가 오늘 참고적으로 다음 주에 있는 과학탐구토론대회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탐구토론대회의 이 시장, 상품 시장성은 대치동만 해도 어머님 거의 이게 제가 있을 때 정말 초등부단위 할 때는 30억 시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중등 시장만 가지고도 10억이래요, 어머님. 그러면 얼마나 많은 애들이 그걸 갖다 하는 거겠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도전을 했을 때 결과는 다르다는 거죠. 자, 어머님들이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학전람에 참여했던 게시물이나 이것들을 설계하고 이걸 기획하는 단계에서도 아이들의 공부에 대한 역량은 차이가 나요. 실험만 해가지고 온 친구들은 사실 이거에 갖다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실험은 해요. 그리고 실험만 하고 싶어요. 근데 어저께도 제가 문자를 갖다 받았는데 실험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한 친구들이 개념을 갖다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 소리를 좀 낮춰주세요. 음소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21도로 안 넘었나? 이런 걸 갖다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과의 지식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이 작품은 어머니 초등학교 3학년이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갖다 할 때 그래프나 이런 것들의 이해도를 갖다 높이려면 당연히 중학교의 수준의 그래프 지식,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기서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이런 걸 갖다 하면서 끌어올 수가 있는 아이들은 나중에 과학 때문에 수학에 더 도움을 갖다 받게끔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적인 부분들을 할 때 중등과학을 갖다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특징을 갖다 말씀을 드리면 중등과학은 지식을 닦는 과정입니다. 지식을. 그리고 이 사고적 확장을 위한 준비. 여기서 실질적으로 과학에 대해서는 사고력이 없잖아요. 근데 이 과학의 사고력이 없기 때문에 이 확장적 사고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중등 과학입니다. 자, 그리고 목적을 가진 공부의 시작이다. 왜? 중등과학을 갖다가 내가 손을 대는 순간부터 영재고든 영재원이든 다른 기타 목적을 갖다가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등과학을 시작하는 시점은 확실히 목적을 가지고 있는 아이한테 부여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선물과도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공부하면 좋을까? 자,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사실 퀘스천하고 주변에 있는 엄마들한테도 물어보고 또 선배 엄마들한테도 조언을 갖다 듣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들 시키시는데 대부분들 과정을 중간에 옮기시거나 아이가 너무 어려워하면 포기하시게 하더라고요. 근데 중등과학은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어머님. 왜냐면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반복이 필요한 학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어머님들은 수학을 갖다가 100점이 안 나오면 수학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 노를 반복시키는 노를 6번에서 7번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한 학기를. 근데 차라리 그 시간에요, 어머님, 다른 것들을 갖다가 곁들여서 시켜보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융합 과정으로 수학 과목에 대한 성적 반드시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수학은 과학의 여왕이다. 근데 수학이 과학의 여왕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과학이라는 과목을 갖다 소화하기 위해서 수학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잠깐만. 가끔 가다가 수업 시간에도 줌 수업하다 보면 집안에서 우당탕탕탕 하는 소리들이 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자인데요. 어제 이제 3월 7일날 월요일날 보내주신 어머님이 실험 위주로만 과학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험 위주로만 했기 때문에 과학의 개념이 잘 안 되어 있어서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실험 위주로만 이제 되어 있는 그 부분들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이제 어릴 때는 실험을 갖다가 해주는 게 사실 맞아요. 왜? 손을 갖다가 잘 써야 과학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는 이 머리 크기가 엄청 커지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그 부분에서 개념이 담겨져야 됩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사고력을 6학년 때까지 시키는 않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개념을 담을 수 있도록 과학 공부를 지도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과학에서 공부를 시킬 때 실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이제 어머님들께서 좀 지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실험은 내가 필요하는 곳에서 내가 써먹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식과 실험 과정에 대한 걸 연습해서 반복해보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중등과학이라는 부분을 왜 3번 반복을 하게 되느냐?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학습법인데요. 이 초등과학은 중등과학하고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과학하고 중등과학이 이어져 있는 부분에서 실제 어떻게 공부를 한다면 좋으느냐? 초등학교 과학은 지금 현재 4학년하고 5학년 아이들이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 내용이 70%가 됩니다. 나머지 30%는 물리하고 화학인데요. 사실 거기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공부를 갖다가 할 때, 자, 공부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우리가 크게 어렵지는 않죠. 하지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요, 딴 거 하다가 생명하고 지구과학에 대한 부분의 개념을 놓쳐버리면 중등 올라가서 배워야 되는 기본 개념에 대한 것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초등교과 개념에 대한 부분의 개념을 100%를 70으로 놓고 보면요,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거를 버무려서 30% 정도의 중등학습을 갖다가 시켜줘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중학교 과정에 대한 부분의 수업을 갖다가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열심히 하죠. 자, 열심히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가서 학교 가서 손들고 발표하잖아요. 끝장이에요. 왜? 그때부터 신이 나가지고 과학을 더 열심히 하게 되니까.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중등 과학에 대한 기본학습 따로 심화학 따로가 아니라 기본과 심화학습을 갖다가 버무려서 한 번에 시켜주면 중등 교과 개념에 대한 것을 총 몇 번? 한 번, 두 번, 3번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고등교과 1 시리즈를 갖다가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서 여기를 갖다가 진행하게 되면 이것들이 다 갈무리가 돼요. 특히 물리원이나 화학원을 갖다 하게 되면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들에 대한 건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심화를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갖다가 내가 못한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성적이 나오면 못한다라고 해서 그걸 머무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상위 개념으로 올려줘줘야 학습의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는 게 과학입니다. 그래서 중등 과학을 갖다 할 때는 기본과 심화를 한 번에 더 해라. 그게 가장 핵심이죠. 그 올림피아드 과학의 가장 핵심 근간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김희진 선생님도 오영 선생님도 저도 다 기본 심화를 한 번에 가르치는 과학 학습을 시키고 있는 게 여기서의 중요성이죠. 자, 그리고 중등과학 시작은 무조건 물리화학부터인가라고 어머니들께서 질문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수학 선행 정도로 따졌을 때 여기는 이 중1 정도 수학 입문을 하는 친구들은 중등 물리부터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수학이 이제 완료가 되고 중학교 1학년 수학을 안 했어요. 자, 그런 친구는 화학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물리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단 분수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친구이어야 돼요. 여기서는. 자, 그리고 또 생명과학이나 이런 부분들의 지구과학은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과정을 갖다 하고 있는 친구들이 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과정 하는 기간 동안 중학교 1학년 수학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이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을 갖다가 하는 친구들은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이상이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수학에 대한 선행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언제부터 시작할 건지 정리를 갖다가 해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부터까지 다 해야 중등과학을 시작할 수 있어 라고 논리를 펼치는 학원들도 있어요. 근데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나중에 이 친구들이 중등과학을 갖다가 끝내고 고등과정으로 가볍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중상과정까지의 수학 내용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중등과학까지만 제대로 할 거면 그 과정에서 필요한 수학의 최고치는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는 학생.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물리를 먼저 시작하는 경우에는 사실 아이들이 물리적인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인간들은 굉장히 흥미도가 극대화돼요. 그게 극대화되니까 이제부터 과학을 내가 진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갖다 먹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욕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빠르게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들이 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내가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공부를 갖다 할지 방향성이 정해집니다. 자, 그리고 화학을 갖다가 먼저 시작하는 친구들은 일단 요새 아이들은 화학을 갖다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학을 갖다가 시킬 때 내가 어떻게 공부를 갖다가 시킬지가 아니고 원소 기호부터 외워서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원소 기호를 갖다가 달달달 외워서 오는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화학적 인간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원소 기호만 알아요. 원소 기호만. 그 원소 기호만 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형님? 그쵸? 이거 화학에 대한 지식을 갖다가 이게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님과의 이제 지식 씨름이 벌어져요. 근데 그때 여기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해야 될 거는 공부의 방향을 좁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수학 진도가 늘어서 고민을 갖다가 우리가 하는 경우는 화학부터 시키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겁먹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학교 1학년 수학만 하고 있으면 물리든 화학이든 할 수가 있으니까 어머니들께서 그 부분에서 꼭 도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실험학원을 많이 다니는 친구들은 실제로 화학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화학부터 먼저 수학을 갖다가 하는 것도 과학 공부를 시작할 때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명과학을 갖다가 꼭 공부해야 되는 경우, 근데 이 생명과학은 사실은 지금 이제 의대를 갖다가 가거나 영재고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중등과학을 할 때 꼭 해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짧게 공부하고 많은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반드시 이 생물은 이 과정상에서 잠깐만요, 어머님. 네. 여기서 심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하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거는 이 정확하게 내가 가야 될 목적성에서 생명과학을 갖다가 공부해야 되는 이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영재고 가는데 생명과학 공부 안 했는데 그 거짓말이죠. 2018년도부터 서울영재고 같은 경우는 이 수학에 대한 부분들 나오고 물리 화학도 나오지만 실제 생명하고 지구과학에 대한 내용들이 개념 문제에서 50%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하려면 생명과학의 또는 지구과학의 이 과목들을 1년 과정에서 반드시 꼭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등과학은 몇 번? 3번이 반복되어져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1년 과정 중에 제일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거는 물리죠. 사실 여기 생명 3개월, 지구 3개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화학 3개월, 물리 3개월 하는 거 아름답지만 이 과정에서 이 4개월을 갖다 두는 이유는 이 심화 과정을 같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물리에 대한 시간과 화학에 대한 시간이 3개월이면 7개월 동안 우리가 흔하게 이해하는 무라브리치까지 내용을 답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과정에서 보시면 초등학교 4학년에 그냥 하나 연대표를 갖다가 보여드리면 가장 적기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3월달에 중등 물리를 시작해서요. 우리 9월달에 중등 화학을 갖다가 끝내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이유는 나중에 이 친구가 영재교육원에 이런 데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이 과정을 끝나게 되면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겨울방학 때 하게 돼요. 그러면 대부분들 고등 강좌가 언제 열리냐? 3월달에 열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고등 강좌 열리는 이 3월달에 부드럽게 안착을 할 수 있고 또 3월달에 열리는 이 비교과 대회나 이런 것들에 신경 써서 참여를 갖다가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갖다가 우리 가질 수 있는 커리큘럼들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제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의 밴드의 내용들이고요.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에서 숙제, 그 다음에 영상은 따로 편집 안 합니다. 왜냐면 수업에서 노출되어진 부분을 갖다가 기억하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기억하는 포인트를 어떻게 듣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들으면 온라인에 대한 부분의 학습을 갖다 하는 친구들이 스탑하고 플레이시키는 이 부분의 기능들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아이들이 봐야 되는 거지, 어머님. 어머님들이 보고 집에서 공부하라고 여기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상들에 대한 것들은 보시면 여기서 이 칠판 찍은 거에 대한 내용의 설명들을 또 집어넣어서 따로 복습까지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갖다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등과학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갖다 하고 나면 어머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고등과정에 대한 부분을 갖다 반드시 2번 반복해라. 그러면 어머님들이 나중에 중학교 올려보내고 고등학교 올려보낼 때쯤 과학 때문에 속 썩는 일은 진짜 없습니다. 근데 안 하고 올라가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힘들죠. 해야 될 거 너무 많으니까. 자, 그래서 요즘에는 물리2를 갖다가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물리2 해야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영재고 가는 친구들은 일반 물리, 일반 화학까지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공부에 대한 부분을 한다고 해서 절대 후회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학원의 트렌드에 쫓아가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목표를 가지시고 내 아이의 공부법을 2과정까지는 꼭 끝내주세요. 그리고 입시 전략으로 과학 공부에 대한 부분을 갖다 편식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합과학인데요. 이 통합과학은 그냥 중등과학 끝났다고 해서 시키지 마시고 적어도 고1 과정까지에 대한 부분의 학습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리원, 화원, 생원, 지구과학 1까지 부드럽게 끝내고 나서 시키시면 아이가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거지로 시키기 전에 고등과학에 대한 선행을 먼저 시켜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중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 지나서 강좌들이 열리기 때문에 그 전에 학습할 시간은 통합과학을 뺀 나머지 학습을 갖다 시켜주시면 가장 베스트한 커리큘럼이 됩니다. 자, 4월 2일에 여기 오전 10시에 열리는 중등과학이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드리는 중등과학은 여기까지예요. 이제 뒤에는 오연 선생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갖다 하실 텐데, 제가 여기 끝나고 나서 질문을 받아드릴 테니까 나중에 궁금하신 점들은 여기 지금 현재 채팅창에다 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끝나고 나서 그거 보고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는 어머님 퇴장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직입니다, 어머님. 이제 선생님 바뀔 거예요.